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 경광설입니다. 작년 12월 24일에 저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보이사령부 집합간첩 조작 사건. 그 이순 직후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12월 29일자로 우리 왈가왈부 진행자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인 김연희 누님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탈출,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건 공동태거 불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대구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김연희 누님의 그 공소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김연희 누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가겠다는 사람 잡지 말고 오겠다는 사람 막지 말라는 말 있죠. 가겠다는 사람은 보내면 됩니다. 왜 막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 성장하면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따라 남조선 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제2북한 탈북자들을 이용하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제2북한 탈북자들이 대남 적화 전략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 그리고 또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그러니까 하나원, 그리고 또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죠. 지금 옛날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그 위치와 구조라는 소리입니다. 입소 및 퇴소까지 과정,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제2북한 탈북자들이 방송 출연 등은 대한민국이 존립이나 안전,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당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그리고 또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와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함은 이렇다는 겁니다. 제2북한 탈북자들이 방송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건 대한민국에 와서 힘들고 어렵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세상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제2북한 탈북자들은 북에 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제2북한 탈북자들이 방송 내용들은 대한민국 내부의 체제 파괴와 변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인 겁니다. 때문에 이들이 방송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건 이건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탈북 및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 그리고 또 신문사항,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과정이 대한민국이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북한이탈 주민 보호센터에서의 조사 방법, 신문 사항, 그리고 그 위치 및 구조,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으로 간 제입국 탈북자들이 이미 전에 북한 국가안전보위기관 등에 모두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진술했겠죠. 우리도 국정원에서 만약에 그 남한 분인데 북에 갔다가 그 판문점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북에서 돌려보내서.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국정에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묻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조사를 받았나? 다 물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겁니다. 북에서도 제입국한 탈북자들한테 다 묻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국가의 비밀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 속해야 되나? 이것도 국가 비밀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건 또 대한민국이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른 탈북자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신원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낼 경우 북한이 대남 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이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는 물론 그리고 또 인민반에서까지도 매일 오전 10시 이전이면 근태복을 하는 걸 합니다. 인민반에도 있거든요. 인민반에서는 뭐라고 불렀던가요? 어쨌든 그 보고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인민반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매일 오전 10시면 그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한 사람이 탈북하지 않았어도 자기 현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확인을 못하게 되면 어디 있는지 그러면 그날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보위부, 보안서, 당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행정 이런 데서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한다는 건 비밀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의 어머니는 아들과 전화 연결을 가지다가 보위부에 단속되었습니다. 단속된 전화기에 전화번호들이 쭉 기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그 전화번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북쪽 보위부도 우리 남한에 나갔습니다. 이것처럼 다 포렌식하고 다 하거든요, 북쪽도. 예? 그러면 누구라는 걸, 그 전화번호들이 누구라는 걸 진술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친구의 어머니도 그 보위부에 그 단속대 들어가서 그 전화번호 쭉 까댔죠. 예? 근데 그게 아들하고 전화한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전화번호를 보위부에 말한 거지, 우리 아들 전화번호다. 그렇다면 그 아들한테 국가보안전보위부에서 전화 왔을까요? 전화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원사항들에 대해서 북한에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변보호 경찰관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거주지 보호기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때 보호기관에 보호경찰들이 그 보호담당 경찰관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만약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라면 저는 알려 안 주겠습니다. 그런 걸.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없죠. 예? 근데 저희 아내는 있거든요. 그런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도 담당 경찰관이 신원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잔가 남잔가 이거만 아는 거죠. 알 필요도 또 없는 거고.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알려도 주지 않을 겁니다. 설사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이 전화번호를 북쪽 뭐 국가안전보위부가 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어떤 공작을 벌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관들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경찰관이 되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북한 뭐 공작기관에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예? 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들을 위태롭게 할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내부 체계를 파괴하고 변혁시키는 그런 행동에 동참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경찰관님들도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예? 경찰관이 될 때는. 그렇다면 공소장에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은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김연희님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그 후부터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예? 나는 잘못 왔으니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때문에 국정원은 또 김연희님한테서만 김연희 누님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전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향서를. 다른 탈북민들은 전향서라는 걸 안 쓰거든요. 근데 김연희 누님도 전향서를 쓰게 되면 돌려보내주는 줄로 알았겠죠. 아셨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전향서에다 또 사인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사회에 배출된 이후에도 정말 이것도 그렇죠. 전향서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전향서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김연희 누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로 배출된 이후에는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유죄권을 만들어서 출국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간첩이 되게 되면 간첩은 또 추방하는 줄로 알고 또 간첩 놀이도 했었죠 또. 예? 그리고 또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려고도 노력했었고요. 공소장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피고 불응이라는 게 바로 이재명이 바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베트남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일로 생긴 제명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대사관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무마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소장에서 또 보게 되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이적 표현물 제작 및 반포라는 이런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김연희 누님이 북에 있는 딸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게시한 것도 문제되었더라고요. 북한에서 받은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은 종편이나 반북 유튜버들도 방송에서 현출시키고 말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몽클러 여기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무줄 다 떼죠. 고무줄. 예? 누구한테는 적용이 되고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나. 이거는 문제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은 만민 앞에 공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부분 또 공소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과학자 거리 등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비롯해서 이적 표현물 50여 개를 링크해서 올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영상들은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종편을 비롯한 방송들과 반북 유튜버들도 방송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만 합니까? KBS, MBC 공영방송에서도 다 합니다. 종편뿐 아니고. 종편이나 반북 유튜버들은 이적 표현물을 올려도 되고 김연희님은 올리면 안 되나요? 반북 유튜버들 김은강이 뒤에다 우리 민족끼리 조선이 오늘 딱 띄워놓고 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정성산이 강명도 안찬일이 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갔나요? 저는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치면서까지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연희님이 올린 동영상들이 우리 사회의 윤리와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치는 그런 일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흔히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또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들을 접할 때가 있죠. 예? 그럴 때면 댓글로 비판을 하거나 또 싸우기 싫으면 그저 지나치거나
또 그 사람을 차단해버리거나 이렇게 하죠. 이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KBS 남북이 창, 그리고 또 MBC에서 하는 통일전망대, 여기서도 매주 방송됩니다. 그런데 김연희 누님만은 페이스북에 링크하면 안 되나요? 사상의 자유는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1월 4일 날에서 국가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우리 왈가왈부 출연자들이 다 거기 가서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김연희 누님은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도 냈죠. 자신은 한겨레에서 떴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입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도 났죠. 허재한 기자가 쓴 기사가. 자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때문에 북의 정책과 최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김연희 누님은 자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는 방송에서 북한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도 김연희 누님은 북녘이라고 부르십니다. 김연희 누님은 원래 조선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죠. 예? 그런 걸 제가, 우리 왈가왈부 방송을 생각해서라도, 조선이라고 부르게 되면, 우리 방송에서. 그러면 저희 사람들이, 이건 빨갱이 방송이냐고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선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우리 방송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게 하자는 게 아니냐.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겠지.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방송을 안 봐도 그 사람들은 안다. 북이현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 통일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해서 우리는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조선이라고 부를 바에는 그러면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하고나 계속 그 앞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왈가왈부에서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북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데요. 김연희 누님 보고 중국으로 해서 돌아가면 되는데 왜 가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탈북자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건 김연희 님을 보고 할 말이 못 됩니다. 검찰이 출국 정지를 시켰거든요. 출국 정지를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정지를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정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연희 누님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때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고 있는 분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해서 저는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북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저는 선택해서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 있는 그 가족들과 헤어짐을 당연한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다시 결혼도 하고 이제는 결혼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신 하루빨리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어서 남북이 자유황래를 실현하는 길이 북에 있는 딸들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또 남한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민주도 북에 있는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우리 왈가왈부에서 북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은 김연희 님을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딸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은 반시대적인 악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검사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아래는 이런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검찰에서 김연희 님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비난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연희 님에 대한 검찰의 그 공소 내용은 보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일 뿐이지 법으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오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 그걸 법으로 왜 재단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무쪼록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은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을 성토하는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